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떤 게 나오고 있다고요? 아, 네.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 딱 전제는 하나예요. 지금 그 눈먼 돈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시장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이해한 걸 바탕으로 자기 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아실 거예요. 새마을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딱 들어도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어떤 돈을 모으겠다는지 이름만 들어도 알겠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양반이고요. 아, 그거를 새마을 운동본부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해서 노인들한테 똑같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코인 마크 자체도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새마을 마크 네. 그대로씁니다. 그런 형태로 이미 새마을 코인이라는 거를 기획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기획이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저희 같은 비즈니스 빌더들을 부릅니다. 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걸로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플로우를 너가 짜라. 이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눈먼 돈들 모으고 이게 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시작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못합니다라고 하고 나오는데 이런 거를 또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그런 ERC 코인들 만들어주는 개발자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새마을 코인은 그래도 뭔가 저는 막 엄청 쓰레기 같은 기획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기획하는 사람이 진짜 타겟이 뭔지는 아는 사람이구나. 그냥 어떻게 타겟을 잡아야 되는지 아는 새끼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진짜 뭐 말도 안 돼. 누가 가즈아 소리를 내었는가? 네. 아니면 뭐 궁예 코인 이딴 게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요. 아, 그런 거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있어요? 그런 게 메이저에 상장이 돼요. 아, 진짜요? 여러분이 지금 메이저에서 보는 코인들이 막 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솔직히 기술 수준들은 2017년에 있던 블록체인 회사들이 훨씬 높았어요. 걔네는 ICO를 통해서 자금 돈을 이제 좀 가라를 쳐서 구라를 쳐서라도 자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걸로 개발자를 실제로 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안 그래요. 그렇게 돈을 모으면 개발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째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그걸 돌아가게끔 만들면 사람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구현하겠다는 어떤 서비스나 로드맵이나 어떤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이런 거를 더 이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누가 돈을 거기 받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왜 박냐면 업비트에 올라간대. 그리고 올라가면 다른 코인들 2배, 3배씩 뜨더라. 아, 그래서 자기는 차익을 노리겠다. 네. 그래서 그냥 코인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새로 들어간대. 업비트 들어가? 확실해? 돈 넣어. 기술적인 로드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을 하면 얼마가 뛰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잡히니까 지금 쌀 때 이게 가라든 상관없으니까 들어가고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 바로 나는 회수를 하고 도망가자 이런 거군요. 네. 그냥 메이저 상장 될 수 있어? 돼. 그럼 들어갈게. 끝이에요. 다른 의사결정 구조가 없어요. 근데 그 상장을 하는 게 옛날에 어려웠다면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20억을 준비하면은 비벼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 비용이 더 쌌겠죠.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적인 수준이나 어떤 로드맵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개발팀들은. 그래서 가격이 지금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네. 지금 올라간 회사 중에 실제로 개발을 돌리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 운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지? 여러분이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걔네가 뭐 하는지만 검색해봐도 실제로 뭔가 돌아가는 회사가 왜 이렇게 없다고?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네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홈페이지 정도 켤 수 있다라는 수준임을 가정하고도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회사가 정말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기를 쳐보려고 해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디서 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저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부터 경주 최씨 문중 집안 어른이에요. 우리 경주 최씨 경주 최씨 28대선 이런 거 하면 막 밑에 엄청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사람들과 척을 지더라도 한번 뽑아먹고 날라야겠어라는 마음을 먹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경주 최씨 코인을 만들 건데 이런 블록체인으로 뭔가 다단계처럼 사기치기 좋더라는 얘기만 듣고 그래 나는 경주 최씨 애들 대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다음 단계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찾고 어디에다가 뭘 맡겨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돈을 끌어올 수 있다인가요? 네. 혹은 내가 예를 들어 시드가 내가 있어. 근데 이 시드로 블록체인에 뭔가 투자를 하면 몇 배를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야. 얕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블록체인도 몰라. 기술 개발자도 아니야.
근데 나는 블록체인에 뭔가 사기를 쳐보고 싶어. 그러면 근데 난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뭐 어디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2019년, 2018년 이때 되게 많았던 현상인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그 검색을 등록을 해두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돈이 돌아가는 환경에 있거나 다단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고는 싶어.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을 칩니다. 네. 네이버에. 비트코인을 쳐서 거기 위에 전화번호 걸려있는 회사에 다 전화를 해요. 아, 그래서 전화 받아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 한번 미팅을 하자 어, 라고 하면서 본인들 다단계의 대가리급들을 한 4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플래티넘 뭐 다이아 형들 4명이 가는 거예요? 그 플래티넘 다이아다 그 설계자 비슷한 그 4명이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와요. 5명이서 여자 2분, 남자 3분에서 양복을 입고 딱 와요. 아, 그 블록체인 회사로? 네, 딱 와서 일단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아니 얼마나 대단한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을 한 2시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 저는 너무 많이 당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야, 이걸로 같이 한탕을 해먹자. 근데 지금 당장은 돈 많이 못 줘.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줘라. 또 사기를 치네 여기로.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듣고 이상하다 이러면 대부분 진행을 안 해서 네. 뭐 저는 진짜 망할 뻔한 상황도 되게 많고 돈을 못 받아서? 네, 뭐 매출이 나야지 뭐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매출 날 구멍이 없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이걸 그냥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가 당장 돌아가는 게 급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지갑 서비스를 하면서 그 지갑에 걔네가 만든 코인을 상장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 지갑을 쓰면 그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다 잡아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지갑 앱 야 깔아봐 한 다음에 야 봐봐 우리 같이 보내볼게 같이 우리 거 돼 우리 서비스 있어. 아, 에어드랍을 시켜줘가지고 네. 아무런 그런 코인 전송하는 앱을 그 사람 핸드폰 줘봐 한 다음에 카카오톡 깔듯이 밴드 깔듯이 깔아준 다음에 네. 계정을 만들라고 시킨 다음에 내 코인을 보내줘가지고 네. 야 그럼 네가 나한테 또 보내봐. 보내지지. 된다니까. 네 친구 데리고 와. 보내줄게 또 줄게 뭐 이런 그러면 그 식으로. 사이트에서 갑자기 돈이 생긴 거네요. 뜬금없이. 돈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업비트에 간다, 빗썸에 간다. 야 이번에 우리가 빗썸 대표를 만나봤는데 이러면서 또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내가 빗썸에 간다라고 믿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가 각종 자기들 걔네 심지어 실제로 믿어요. 그 밑에 사람들부터는. 종교가 되네 갑자기 하면서. 실제로 믿으니까 네. 내 주변 사람들 돈도 야 빨리 들어와 빨리 지금 하면서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최씨 문중 코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최씨 문중 코인은 빗썸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홀더를 보유하게 돼요. 그 진성 홀더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성 홀더들이 이제 영차 하면서 각종 코인 커뮤니티를 쓸면서 네. 막 말도 안 되는 야 이거 내 돈 내산 리뷰 비슷하게 네. 각종 문중 최씨 코인 리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야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돈 된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일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최소한의 그런 형태나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믿음의 힘으로 가치가 생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 믿음의 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죠. 그 다음에 거래소랑 내고를 칠 때도 그게 쉽죠. 뭐냐면 갑자기 막 사이렌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야 우리 이미 돌아가고 있는 한 5,000명 정도의 홀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5,000명이 가지고 있는 양이 그 전체 코인의 어떤 발행량 그리고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비해서 3% 미만일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총 10,000개의 코인을 네, 발행했다는 10,000개 코인이다. 그 미치도록 이걸 돌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한 30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홀더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 힘도 못 쓰는 애들이네? 만개가 너무 복잡하니까 100개로 생각하면 100개를 발행했는데 세 개를. 그 영차 막 광신도나 빨리 해서 한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 코인의 3개만 갖고 있고 이걸 만든 이 판의 주인공 판을 짠 설계자들이 97개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한테 50개 이상을 그러니까 이 전체를 돌릴 수 있는 권한 수준을 넘기면서 결국 걔네가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를 벌든 어쨌든 50%를 돌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판이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없다.